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필사적으로 지켜야 할 곳 바로 서울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이분이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던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여의도 연구원장, 전 혁신위원장, 경제학 박사 윤희숙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의원님. 네. 혁신위원장 그만두시고 뭐 하고 지내셨어요? 뭐 주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공부를요? 부동산 지금 뭐 이런. 뭐 부동산도 하고 예. 우리 도시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고요. 예. 뭐 이것저것 견문을 많이 넓히고 고민을 했어요. 부동산과 도시에 대해서 공부했다는 건 서울시장을 도전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었나요? 고민의 과정이었죠. 고민의 과정이요? 그럼 고민 끝에 서울시장에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아직 예. 뭐 선언은 안 했지만 선언만 남겨놓은 상태고요. 지금 뭐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장에 도전하기로 하셨어요? 이게 당내 경선, 본선 다 만만한 작업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예. 첫 번째는 우리 당이 지금 대단히 지쳐 있고 기력이 없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이런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뭐랄까요, 다시 무릎을 세워서 딱 일어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예. 그러려면 지지자들에게 뭔가 승리의 희망을 보여주는 후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자체의 문제예요. 저는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하고 버스 체계 개편 이후로는 예. 서울이 한 20년 고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박원순 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시장 때도 마찬가지다. 박원순 시장 때는 뭐 벽화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세금 논아 먹고 이런 게 10년 됐고요. 예. 글쎄요, 오세훈 시장 기간 동안에는 이명박 시장이 한 걸 뒤집지 않고 그냥 잘 키운 거는 인정이 되지만 저런 걸 왜 하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최근에는 시민들이 좀 지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별 쓸데없는 논쟁들이 많이 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뭔가 저 사람이면 우리 서울의 새바람을 몰고 올 거라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주면서 예. 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서 당원과 지지자한테 약간 승리의 기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어쨌든 제일 강력한데 오세훈 시장으로는 본선 쉽지 않을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당원과 지지자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선 예. 지지율이,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예. 높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현 시장에 프리미엄이 있고 오 시장은 또 대선 후보급 전국구 인도가 있어서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제일 본선 경쟁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일반적인 평가인데 쉽지 않을 거다. 일반적인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요? 그렇게 예. 보는 게 뭐 현역 프리미엄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 각종 조사들을 보면 그렇게 뭔가 저분을 굳이 또 뽑아야 돼 하는 느낌들이 저는 많이 묻어나 있다고 봐요. 일종의 피로감. 그리고 뭐 했지? 이런 예. 느낌들. 근데 경선 있잖아요. 네네. 뭐든지 경선이 진짜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상대는 오 시장. 거기다 뭐 나경원 의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온갖 다른 중진 지금 지도부에 있는 의원 얘기도 나오고 경선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뭐 저는 누가 나오는지는 아직은 제대로 들은 적은 없지만. 예, 소문만 그냥 좀 그렇죠. 차천타천 그런데 얘기했었죠. 저희 당으로서는 예. 경선 과정에서 대단히 근사한 정책 경쟁을 벌이고 멋있는 경선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당의 사활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설사 윤희숙 전 의원이 안 되더라도 그 붐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당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건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누가 되든. 그리고 누가 단지 되든? 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정치의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저런 사람들이라면 우리 정치의 다음 세대다, 이런 느낌을 주는 정책 경쟁이 제대로. 예. 우리 경선 때 맨날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보면 환멸을 느끼는 경선들이 양당에 있는데 예. 그런 시대를 건너갔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시민들이 그런 것을 갈구하고 있다고 믿어요. 시민들의 생각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새로운 역동성 이런 거. 뭔가 예. 그렇죠. 뭔가 우리의 미래를 같이 논할 만한 예. 같이 논할 만한 이웃, 이런 느낌을 주는 정치인이 저는 이제 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근데 이게 그냥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아니라 서울시장 경선이면
우리나라 저 대선보다 두 번째로 큰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그러면 막 조직도 필요하고 도와주시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같이 할 의원이나 원외 위원장이나 뭐 이렇게 좀 뭐 저 라인업도 좀 꾸리셔야 될 텐데 팀은 좀 짜셨어요? 아니 뭐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대단히 옛날 정치식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의 수준에서는요. 예. 서울을 어떻게 바꿀 거고 서울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예. 조직이 그렇게 중요할까 싶습니다. 어. 그러니까 서울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곳이고요. 예. 저는 서울 시민들에 대한 신뢰가 있고 어? 근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직이 몇 명이냐 원외가 너 뒤에 몇 명 서 있냐 이런 걸 따지는 거가 예. 약간 지나가고 있는 과거 같아요. 저는. 그 필요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 아니요. 아니 그건 바람으로 아니고 그냥. 어떻게 혼자 윤희숙풍이 분다 이런 거. 예.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선거를 치르겠어요. 그런데 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막 얘기한 시점이니까 예. 그런 것에 공감하시는 분들과 생각이 맞는 분들과 뭐 새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예. 생각이 맞는 분들과 멋진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것 예. 그게 제 목적이에요. 근데 하긴 의원님 바람이 한번 세게 불면 조직이고 뭐고 그냥 다 자빠지는 거잖아요. 그 윤희숙풍, 윤풍, 윤풍은 좀 느낌 안 좋은가요? 괜찮습니다. 네. 윤희숙 바람이 불게. 수품, 그러니까 쑥풍, 쑥풍. 숙풍을 하겠습니다. 네. 윤풍보다는 숙풍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숙풍이 불게 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 이런 거 있으세요? 비장의 무기 여러 개 있지요. 여러 개 있는데 네. 저희가 아직 그걸 뭐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네. 그런데 정말 시민들이 볼 때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쇠잔에 간다 이런 느낌을 예. 뒤집을 수 있는 그 비전이 저는 가장 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뭐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몇 년 정치했냐, 뭐 예. 뒤에 새가 누구냐, 대통령이 찍었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어. 그럼 시민들한테 좀 마음이 흔들리는데 예. 마음이 들어 올려지는데 이런 느낌을 드리는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혹시 이제 본선 올라가신다고 하면 민주당 상대로 누가 제일 견제되세요? 글쎄요.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뭐 비전이 있다고 보이는 분은 없는데 예. 근데 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찍었기 때문에 예. 그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좋은 상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민주당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렇지만 예. 대통령이 찍은 후보는 대통령하고 똑같이 입을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하는 정책은 예. 다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싸우기 굉장히 좋은 예. 상대죠. 결국 정부가 잘못하는 정책 요거는 아마 의원님 평소에 어떤 저 발언이나 저 이런 거 스타일로 봤을 때 부동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실패가 현재로서는 부동산이죠. 최근에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요 보유세 관련된 세금에 관련된 메시지를 최근에 저 연달아 내놓고 있는데 핵심은 양도세 중과 요거 정확하게 말하면 양도세 중과가 아니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말까지 한 거라 더 이상 해주지 않겠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원래 했던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 매물을 좀 내놓게 하겠다. 다주택자들 그렇죠. 압박해서 그렇죠. 이 얘긴데 그렇죠. 요거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단의 얘기를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예. 대통령 후보 때 뭐라 그랬냐면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 안 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신년회담 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 최후의 수단이다. 최후의 수단. 근데 불과 닷새 만에 아침 9시부터 아니죠. 아침 11시부터 밤 9시까지 메시지를 4번 냈어요. 뭐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서 불과 닷새 만에 최후의 수단을 꺼낸 거예요. 예. 그것만으로도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심하게 지금 본인들이 잘못되고 있다.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다는 게 이번에 아주 여실히 드러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빨리 좋은 방향으로 트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오기를 부리는 상황이 들어간 거죠. 밤 9시 메시지를 보면 버티고 있는 게 뭐 되나 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오기를 발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밤 9시에 그런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 그러니까요. 메시지? 그 오기를 막 지금 그 발산을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은 그 똑같은 모습을 노무현 정부 때 한번 봤고 예.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또 봤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예요. 음. 그러면 세 번을 계속 오는 거를 같은 행동을 하면서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참극이 벌어졌었죠. 예. 노무현 정권 때 서울 아파트 값이 한 60% 올랐고 이게 경실련 발표입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100% 올랐어요. 그러면 이 실패를 국민들은 다 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대통령이 금붕어도 아닌데 왜 세 번 똑같은 일을 하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수요를 억제해서 대출을 조이고 그렇죠.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는 예전 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반복한다.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너무 예.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 이게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서울의 무주택자 가구가 지금 52%거든요. 반이 예. 넘어요. 대통령의 심리는 제가 볼 건데 예. 이 똑같은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는 이유는 실패하더라도 이 무주택자 52%에게 나는 집 가진 자를 패고 있다. 특히 2채 이상 가진 자는 더 패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아주 정교한 정치공학적인 계산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국민들이 금붕어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이미 두 번의 실패를 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 52%의 사람들도 예. 있는 사람 패주는 대통령이 너무 좋아 이렇게 간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점점 더 멀어지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60% 아파트값 오르고 문재인 정부 때 100% 올랐으면 지금 저렇게 하는 게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서울의 무주택자 중에 상당 부분은 할 거예요. 그렇다면 예. 저는 이재명 정부하고 국민들하고 지금 수싸움한다고 봐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고 예. 굉장히 국민들을 얕잡아 보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저는 거기 안 속는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속았을 수 있죠. 예. 그러나 역사적인 실패를 두 번이나 하고 세 번째 똑같은 길을 가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는 정책을 한다고 믿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 부동산을 잡겠다는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2% 무주택자의 표를 가져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의원님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참극을 겪고 세 번째 똑같은 길을 가는 건 정말 금붕어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봐도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예. 대단히 고도의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안 될 걸 알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다른 거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그러나 그렇게 아주 똑똑하지는 않은 것이 국민들이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두 번의 역사적인 그 경로를 겪어왔기 때문에 예. 국민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뭐냐면 나도 내 집 마련에 사다리를 올라가고 싶은데 저렇게 선거를 이용하는 정부 때문에 그 길이 점점 멀어진다. 나를 바보로 만드는구나. 예. 이런 거죠.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일단은 그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폐지해도 100일 안에 다주택자가 집 안 팔 거고 설사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종부세 왕창 올려도 다주택자가 제2주택, 제3주택 내놓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이거를 계속 보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런 발표가 나면 예. 처음에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효과가. 효과가. 왜냐하면은 그 들고 있는 사람 중에 일부는 예. 반응을 해요. 그리고 예. 다시 원위치.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 그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잖아요. 예.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는 시장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허락받고 집을 사고 팔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하기 전 고점으로 예.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급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예. 아무리 사람들에게 그 뭐 허락받고 팔아라 이런 이상한 제도를 해도 예. 시장의 수급에 큰 영향이 없는 한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의원님도 서울의 부동산 잡아야 된다는 그 대명제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아파트 값을 계속 올려서 예. 젊은이들한테 내 집 마련의 꿈을 없애는다라는 정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아파트 잡아야 값이 돼요? 오를 때는 예. 시장에 공급 사인을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비정상적인 제도를 막 그 확장을 하면 사람들이 심리를 건드려요. 예. 이 정부는 정말 아무런 수가 없구나. 어허. 그러니까 더 패닉 바잉을 하게 만듭니다. 예. 패닉 바잉이라는 심리적인 요소까지 건드렸기 때문에 이 정부가 대단히 무능한 거고 두 번째는 공급이죠. 예. 공급은 지금 기본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서울의 집이 400채인데요. 예. 그중- 400채요? 네, 예.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예. 30년,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30년 이상 됐어요. 예. 그럼 100만 채예요. 400만 채 중에서 100만 채. 그렇죠. 근데 뭐 30년 이상 돼도 뭐 잘 살 수 있는 집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지금 다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집에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사인인 거잖아요. 예. 그런 집은 공급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도록 돕는 게 아니라
아니라 예. 지난 11호 그 대책 때 뭐를 했냐면 서울 전역을 토호제 그리고 그 규제 지역으로 묶어놔서 예.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거의 묶어놨어요. LTV 규제를 강화했거든요. 그리고 예. 전매 제한. 그러니까 이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있는 자를 팬다는 것을 무주택자한테 주는 것밖에 머리 없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동안 누군가가 전매를 해서 돈을 벌면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위협하는 지금 11호 대책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게 시장에 공급을 묶어놓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뭐 3만 채 어디다가 뭐 용산이나 뭐 태릉에다 뭐 하겠다 이런 얘기 막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나오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금 45만 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그걸 묶어놓은 정부예요. 어허. 그게 뭐냐? 11호 대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그 찝어낼 수 있는 경향은 뭐냐? 저분들은 정말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무주택자를 바보로 알고 있는 사람 패는 정책을 한다고 광고하고 싶은 것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재건축 묶어놓을 생각하지 말고 규제 확 풀어라.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초안이라는 제도는 일부 지역에만 영향이 있는 거라서 저는 네. 그것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은 11호 대책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피 잘 나가잖아요. 코스닥까지 뭐 5,000피, 1000스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의 공약이 어쨌든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잖아요. 네, 네. 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항상 사이클이기 때문에 내려갈 여지도 옵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지금 뭐 저는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왜 내 주식만 망했지 하는 분들이 지금 50%잖아요. 예, 뭐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 예. 경제 전체의 펀더멘탈하고는 대단히 괴리된 지수예요. 왜냐하면 그 주가 지수가 주식 가격이 떨어진 항목이 50%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그 건강성을 회복하는 거하고는 약간 떨어진 문제죠. 알겠습니다. 아, 우리 의원님 그냥 너무 경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다음에 한번 더 모실게요. 네, 예. 네 불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